안녕하세요. 노론박사 노박입니다. 요즘 주식, 부동산, 코인 전부 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면 지금 주식, 부동산, 코인 중에 어디에 돈을 바로 투자하면 될까요? 오늘은 넥스트를 준비하는 주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놀고 먹으면서 살고 싶은 노는 박사의 투자 노하우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S&P 500,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S&P 500과 나스닥 지수의 10년 동안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사상 최고치를 또 돌파를 하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투자해서 우리의 자산을, 소중한 자산을 더 불려야 할까요? 아니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을 시작해야 할까요? 자,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역사는 항상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시기에 과거의 주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살펴본 게 아니라 코스돌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투자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앙드레 코스돌란이라는 분이 이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달걀 모양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 시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과거에 있는 이제 주식과 기준금리와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100%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경향성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금리가 높았다가 이 노란색이 금리 커브입니다. 금리 커브인데요. 과거 2000년쯤에 보면 금리가 엄청 높았죠. 이렇게 거의 6점 몇 퍼센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 금리를 내릴 때 보시면 항상 경기 침체가 이렇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책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이제 주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는 마이너스 50% 정도 여기 S&P 500이 떨어졌죠. 정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죠? 자, 이제 또 내릴 때만 볼게요. 금리가 이렇게 또 높았다가 내릴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이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정확한 타이밍은 아니지만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우리는 항상 경기 침체가 왔다. 뭐 항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주가가 빠진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저희가 미국 기준금리를 보면 4.5%
5% 정도 되죠, 지금. 근데 24년 초반에는 5%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내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모아놔야 돼.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오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식이 얼마 빠질지는 몰라요. 뭐 50% 빠질 수도 있고 20%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금을 잘 들고 있으면 이때 세배 레버리지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아야 합니다. 자, 이게 코스돌라니의 달걀 모양 이론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지금 금리가 정점이었죠. 정점이었다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을 놔두고 채권, 저번에 말씀드렸던 채권에 투자.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거를 현금처럼 보유할 수 있죠. 자, 근데 금리가 쭉 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뭐 부동산을 투자하고 뭐 예금,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부동산을 안 한다고 치면 채권을 매도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주는 거죠. 자, 이 현금을 왜 마련해 두냐면, 자, 여기 보세요. 금리 저점이 되는 이 지점. 그래서 금리 저점에서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주식 투자를 하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 경기 침체가 와서 쭉 금리를 내렸어요. 쭉 내리면,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쭉 유지합니다. 자, 이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때 3배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를 만약에 3배 레버리지를 하게 된다면 9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도 보시면, 자, 금리가 이렇게 높았는데, 이제 쭉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박살이 났죠. 마이너스 30%. 그리고 금리를 내려서 저금리를 기조를 유지할 때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2배 상승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6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정점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차근히 내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을 준비하고 다음, 넥스트를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억지로 모아놓은 돈을 주식에 넣지 마시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채권 혹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십시오. 보유하고 있고 지금 뭐 주식이 오른다, 뭐가 오른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다음 넥스트를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3배, 2배 기다린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박사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